자, 2025년 1월이었어요. AI 업계에 뭐랄까 작은 지진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. 중국의 한 회사가 모델 하나를 딱 내놨는데 이게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기술 냉전, 급한 전체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. 왜냐고요? 성능하고 효율이 이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. 네, 그 회사가 바로 딥시크였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신제품 나왔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. 이건 뭐랄까, 앞으로 AI 기술 패권이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? 우리 모두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난 거죠. 야,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야? 중국이 이긴 거야?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졌어요. 자, 지금부터 이 질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, 그걸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. 딥시크의 성과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려면요. 우리가 먼저 AI 개발이라는 이 게임의 룰, 딱 세 가지 법칙을 알아야 해요. 이 법칙들만 알면 모든 게 설명이 되거든요. 자,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자, 첫 번째 법칙, 바로 스케일링 법칙입니다. 이건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. 그냥 더 많은 컴퓨팅 파워,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많이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AI가 더 똑똑해진다 이겁니다. AI 업계에서는 거의 물리학의 기본 법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두 번째는 곡선 이동이라는 건데요. 이건 더 똑똑하게 일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.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가 좋아지니까 AI 개발의 가성비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겁니다. 아주 중요하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바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. 이건요, 말 그대로 그냥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혁신이에요. 단순히 데이터만 막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거죠.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강화학습. 이게 바로 이런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혁신들이 다 합쳐지면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? 진짜 놀라지 마세요. AI의 가성비, 그러니까 성능 대비 비용이요. 지금 매년 약 4배씩 좋아지고 있어요. 4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40억 들여서 만들었던 AI를 올해는 딱 10억이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어마어마한 속도죠, 정말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딥시크의 성과를 한번 해부해 봅시다. 이게 과연 언론에서 떠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냥 좀 과장이 섞인 거였을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. 딥시크가 사실 모델 2개를 발표했거든요. 근데 진짜 기술적인 혁신은 왼쪽에 있는 V3 모델이에요. 엔지니어링 효율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린 거죠. 그런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오른쪽 R1 모델이었단 말이죠. 근데 이건 뭐냐면 이 V3 모델 위에다가 기존에 있던 생각하는 법 훈련, 즉 강화 학습을 그냥 얹은 거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었다 이겁니다. AI 기업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이 더 확실해져요. 딥시크가 무슨 마법을 부려서 수십억 달러짜리 미국 모델을 갑자기 몇백만 달러로 뚝딱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핵심은 이겁니다. 한 7개월에서 10개월 전, 그러니까 거의 1년 전 미국 모델의 성능을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더 싸게 따라잡았다. 바로 이겁니다. 혹시 기억나세요? 아까 제가 매년 4배씩 좋아진다고 했던 그 법칙 말이에요. 딥시크의 성과가 놀랍게도 정확히 그 예측 위에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혁명이 아니에요. 그냥 예상됐던 진화였던 거죠. 근데 문제는 그 예상된 진화를 중국 기업이 해냈다는 거. 이게 바로 지종학적인 폭탄이 된 겁니다. 게다가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칩이 한 5만 개 정도로 추정되거든요. 5만 개? 많다 싶죠. 근데 사실 미국의 주요 AI 연구소들이랑 비교하면 이게 막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. 중국이라는 나라의 전체 자원 규모를 생각하면 아직 미국을 완전히 뛰어넘을 만큼의 격차는 아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딥시크라는 한 기업의 이야기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. 이 AI 기술 패권이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얘기를 좀 해보죠.
앞으로의 세계는요, 딱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겁니다.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AI를 주도하는 단극의 세계. 다른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대등하게 경쟁하는 양극의 세계. 이 두 개의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최첨단 반도체 칩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위험한 시나리오가 나와요.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수준이 똑같아진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러면 민간과 군의 경계 없이 국가가 모든 자원을 군사기술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중국이 정말 순식간에 군사적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. 이게 바로 양극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적인 분석과 지정학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이끌고 있을까요? 그건 바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. 이게 재밌는 게요.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칩 구상을 자세히 뜯어보면요. 아, 수출 통제가 실패했네가 아니라 오히려 어라? 이게 효과가 있네? 라는 사실이 보입니다. 보세요.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사들인 H800 칩이 있고요.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닌 좀 성능이 낮은 H200 칩도 있어요. 그리고 최고 사양인 H100 칩은 이건 아마 밀수했을 가능성이 높죠. 이게 다 뒤섞여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? 바로 통제가 중국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. 그럼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딥시크의 성공은 수출 통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. 오히려 정반대죠. 중국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나 빠르니까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용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한 통제가 필요하다. 이런 경고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다리오 아모데이의 이 말이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찌릅니다. 기술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수출 통제를 풀어야 할 이유가 되냐, 말도 안 된다, 이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그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 때의 위험도 당연히 같이 커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통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꽉 조여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.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앞으로 이 기술 경쟁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. 만약에 AI가 스스로 자기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면 지금의 이 작은 기술 격차가 나중에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이 그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